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프로듀스 101 재팬 6화가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5화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 내에 봐주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니주가 인기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프로듀스 101 재팬 더 걸스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번에 6화가 끝났는데 이제 6화는 포지션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고편에서 봤던 야부키나코도 나왔고, 포지션 평가의 평가는 보컬과 댄스 그리고 랩, 보컬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곡명의 대부분이 일본 곡이고 한국 곡이 이제 세 곡이 있었어요. 프라우드 우먼 춤 빼고 이제 그게 세 곡이 블랙핑크의 셧다운 그리고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절, 여기까지는 좋았다고 봐요. 근데 마지막 한 곡이 케플러의 와다다예요. 와다다. 저는 여기에 케플러의 와다다 노래가 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굳이 케플러의 와다다 노래를 넣을 필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급이 좀 안 맞아. 급이 안 맞는다고. 케플러가 걸스플래닛 출신의 이제 아이돌 그룹입니다. 제가 걸스플래닛도 리뷰를 했었는데 뭐 제가 마지막 리뷰 때 그런 말 했어요. 케플러는 손절합니다 라고. 그만큼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선발 인원부터 순위, 그런 것들이 저가 바랬던 저의 가치관하고 정면에 배치됐기 때문에 케플러를 아예 손절했었습니다. 그리고 케플러가 데뷔곡으로 와다다 뮤직비디오를 내고 와다다 음악을 듣고 그 자리에서 딱 거기까지였어요. 처음에 한두 번 듣고 그 다음에 딱 끊었어요. 케플러가 나온 노래 그 이유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요. 그만큼 저는 케플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아직도 순이랑 뽑힌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절대 공감할 수 없어요. 절대 공감할 수 없어요. 어쨌든 케플러의 와다다 노래가 나왔는데 뭐 국내에서는 당연히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당연히 인기가 없고 제 기준에는 인기가 없다고 봅니다. 해외에서는 뭐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인기가 있다는 걸로 뭐 듣긴 했는데 그래도 블랙핑크랑 르세라핌이 나오는데 케플러와 와다다가 나오는 건 너무 뜬금포죠. 너무 뜬금포예요. 이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일본 사람 이 노래 아무도 선택 안 하잖아. 아무도 선택 안 하잖아. 이거 누가 껴놓은 거야 도대체? 어? 40명이 선택을 안 했어. 이거는 제작자가 선곡에 대한 어떤 그런 센스가 없는 거야. 센스가. 이거 혹시 그 마지막으로 엠넷에서 한 오디션이 걸스 플래닛이라서 일부러 껴놓은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어. 일부러 껴놓은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크게 듭니다. 왜 넣었어? 아무도 선택 안 하잖아. 뭐 생각을 하고 넣는 거 많은 거야. 어쨌든 여기에 이제 걸스 플래닛의 칸노 미유가 여기서 이제 댄스를 쳤는데 칸노 미유가 이제 여기서 6위를 했어요. 6위를 했어요. 제가 그 지난번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걸스 플래닛 때 칸노 미유를 좀 좋아했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로 생겨가지고. 근데 지금은 좀 역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칸노 미유는 뭐 여기서 데뷔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아무리 한국인과 일본인의 그 선발 기준이 다르다고 쳐도 칸노 미유는 데뷔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6화에서는 댄스, 보컬 이렇게 네 곡을 보여줬어요. 그 두 번째로 보여준 건 이제 보컬 분야의 아무로나미의 히어로를 보여줬는데
이 노래를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이 무대를 보고 딱 생각난 건 프로듀스 48 때 허윤진, 야부키나코, 뭐 치바 에리, 김채원이 부른 다시 만난 세계 무대가 생각나더라고. 완전 똑같아. 무대가 완전 똑같다고. 그 케플러 와다다도 그렇지만 아무로나미의 히어로 무대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일단 프로그램 자체가 재미가 없고 퍼포먼스도 별로야.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 부른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세 번째 퍼포먼스 댄스 이제 프라우드만의 런런 요건 좀 재밌게 봤어요. 요건 좀 재밌게 봤는데 여기서 뭐 잘하면 뭐 2배수의 그 투표수를 얻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이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 자막에 뭐라고 떴냐면 이 영상은 별도로 촬영되었다고 썼어요. 별도로 촬영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뭐 결과물을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2배 옵션을 주고 나서 참가자들이 모두 0표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2배 옵션을 줬다는 건 2배 옵션을 주기 위해서 이 선택권을 준 겁니다. 제작자가. 왜 그런 확신을 좀 했냐면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은 별도로 촬영되었습니다. 별도로 녹화되었습니다. 그 자막을 딱 보는 순간 아! 얘네 이거 줬구나. 2배 줬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우드먼 런런 그 모니카가 달리는 장면도 좋지만 이 퍼포먼스를 좀 밀어주기 위해서 별도로 촬영하고 실제 촬영 공연날 촬영한 것과 별도 촬영한 것을 섞어서 마치 공연날 촬영한 것을 모든 게 모두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친구들이 2배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강하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결과물을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네 번째 공연은 이제 보컬 분야로 Shine a Light라는 그 공연을 했는데 여기에 사쿠라이 미우가 들어있어요. 근데 사쿠라이 미우가 메인 보컬을 차지했는데 사쿠라이 미우가 뭐 보컬로 뛰어난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여기 총 연습생 다 통틀어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 리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일본어다 보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일본어로 된 노래를 제가 들었을 때 좋다고 생각했던 노래들이 꽤 있어요. 특히나 대표적인 곡이 그 박효신의 눈의 꽃의 원곡 유키노 하나죠. 그건 들는 순간 딱 알거든. 아, 너무 와닿는다. 너무 잘 부른다. 근데 여기 있는 연습생들은 노래 부를 때 그냥 별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노래를 못 부른다는 거야. 그리고 이 Shine a Light는 연습생들한테 너무 키가 높은 곡을 준 것 같아요. 어려운 곡을 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거를 소화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듀스 101 재팬 더 걸스를 보면 이제 뭐 프로듀스 48이랑 비교하지 말라는 댓글도 봤는데 프로듀스 48은 이제 뭐 좀 연습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반면에 그럼 프로듀스 101은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프로듀스 101하고는 비교를 할 수 있잖아. 프로듀스 101 때는 그 개인 연습생들이 많았어요. 개인 연습생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순수하고 잘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프로듀스 101 때. 그 친구들이랑 비교해봐도 여기 너무 못 부른다는 거예요. 너무 못 불러. 일단 갑자기 떠오르는 건 이 친구들이 이제
보컬 한 장을 보고서 떠오르는 건 이제 그 프로듀스 101 때 K코닉이에요. K코닉. 제가 그 여자들 오디션 보면서 기억에 남는 무대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K코닉입니다. K코닉. K코닉. 좋아 보여라는 노래. 이 친구들이 가사를 쓰고 랩을 하면서 보였던 무대를 보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거든. 나도 되게 와닿더라고. 그게 와닿더라고. 근데 근데 프로듀스 재팬, 원어 재팬은 노래를 못 부른다는 느낌만 들고 그냥 귀여워 보이려는 느낌? 그런 게 좀 커요. 프로듀스 48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했던 얘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일본 아이돌은 귀엽기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치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중하지 못해. 우리나라 연습생들이 한국 오디션에서 치열하게 하는 것에 발끝에도 못 따라한다는 거예요. 일본 친구들 하는 거 보면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됩니다. 뭐 본인들은 뭐 최선을 다하고 절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 그런 말을 합니다. 보통 당신의 최선이 정말 최선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여기 야부키나코가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곡 소개할 거면 굳이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면 반가워 설렘 때도 제가 리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 윤균상을 보고 여기 윤균상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를테면 프로듀스 101의 장근석과는 확연히 다른 롤이었어요. 장근석은 롤이 확실하게 있었다고. 이승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윤균상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허수아비였다고. 근데 여기 야부키나코를 보니까 굳이 야부키나코가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뭐 특별한 상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6화도 재미없게 봤고, 솔직히 좀 이제는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중간에 끊는 건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할 거니까 억지로 봤어요. 근데 너무 좀 저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엄청난 시간을, 왜냐면 저는 영상도 보고 이 영상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상을 바탕으로 리뷰 영상까지 만들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그렇게 봤고, 제가 이제 5화 리뷰한 거에 대해서 댓글을 몇 개 봤어요. 우선 첫 번째 댓글, 테드 창님과 관계가 어찌 되십니까?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 극한 직업 테드 창, 그 테드 창 말하는 거예요? 그냥 웃어 넘겨도 되죠. 이분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컨텐츠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저도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일단 한 여자 아이돌 오디션을 중심으로 찍는 건데, 원래는 이게 제가 여자 아이돌 오디션을 리뷰하려고 만든 채널이 아니에요. 뭐 원래는 제 모습을 남기려고, 제 일상 기록을 하려고 만든 채널이고, 경제에 관한 이야기나 사회에 대한 이야기, 뭐 전공에 대한 이야기, IT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한 게 이제 아이돌 리뷰다 보니까, 나중에 뭐 경제 얘기, 사회 얘기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이게 채널이 웃겨질 것 같은 거야. 뒤죽박죽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다른 걸 못 올리겠는 거야. 그래서 계속 여자 아이돌 오디션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저 이거 원래 여자 아이돌 오디션 리뷰하려고 만든 채널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솔직히. 네, 뭐 경제나 IT 그런 얘기를 하려고 떠들어 보려고 만든 채널인데 결국 이렇게 됐는데,
일본 콘텐츠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지난번 첫 리뷰에서도 적었지만 프루스 101 재팬 더 걸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일본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 일본 자체에서의 일본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본 시장이 아니고 일본인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K-팝, J-팝 시장을 스스로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 친구 사람들 뭐 지금이야 프로스 101 재팬 더 걸스가 재미없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일본인들도 이걸 학습할 겁니다. 학습해서 본인들의 컨텐츠를 좀 더 발전시킬 겁니다. XG가 나왔듯이. 그리고 뭐 니즈는 뭐 JYP에서 런칭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일본인들이잖아요. 분명히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일본 문화를 보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K-팝이 뭐 대세고 뭐 일본인들은 우리한테 문화가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할 걸로 생각되는데, 그거 아니야. 나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일본 문화를 따라하고 일본 영상들을 찾아보고 그랬다고. 정말이야.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돼. 나는 이거 금방 따라잡힐 거라 생각해요, 솔직히. 금방 따라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어도 못하면서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있는가요? 그런 논리라면 그 K-팝에 대해서 리뷰하는 모든 외국인들 있잖아. 한국말도 못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 리액션 영상을 만들고 리뷰 영상을 만들 자격이 있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거면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 창피한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넌 왜 그렇게 화가 났니? 내가 말하잖아.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죄송할 거면 이건 죄송한 태도가 아닌데? 죄송한 태도가 아니잖아. 너나 처음 보지. 나도 너 처음 봐. 나 믿어 못 믿어?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세요. 논리적으로. 내가 말했잖아. 얘네 성장할 거 나도 보인다니까? 당연히 실력만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야. 근데 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댄스를 좋아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기준과 아닌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끝말을 반복적으로 왜 2번씩 말하나요? 이 질문은 계속 받네요. 이 질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줄을 솔직히 몰랐거든. 근데 방과후 설명 때도 방과후 설명이래. 알유넥스트 할 때도 이 질문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왜냐면 뭐 정확하게 이해해 줄게요. 일단 저는 프롬프트가 없어요. 무엇을 말해야 되겠다가를 적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평소의 생각들과 여자 오디션을 바라보는 제 느낌들을 두서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서없이.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말이 꼬일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아나운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흠결이 없이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강조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뱉는 것이 조금 더 유연해지는 거예요. 두뇌 사고가 좀 말보다 머리가 더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해서 입으로 내보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병목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일단 댓글 보면서 화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고 저도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피곤한 상태로 찍는 거니까 너무 고깝게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7화 이거 몇 회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미있어질 거란 생각은 조금 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이 연습생 중에서도 잘만 뽑으면 좋은 친구들이 나오고
좋은 글을 만들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 줘도 본인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거는 좋은 재료가 아니다. 네, 이상 데이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